저희가 수학원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거듭 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수 확장까지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일단 거듭 제곱 이건 너희들이 알고 있죠. 자, 일단 거듭 제곱의 시작은 봐봐, 우리가 a라는 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n번 곱했다고 가정을 하면 늘상 이렇게 느려서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간단하게 내가 a를 n번 곱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수라는 숫자를 표현해서 a의 n승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일전에 배웠던 내용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 이렇게 한다면 a가 n번 곱해져 있구나 이런 말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자면 2의 3승이라 하시면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 2가 이렇게 3번 곱해졌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였어.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수 법칙도 똑같습니다. 자, 지수 법칙도 똑같은데, 자, 내용을 한번 봐볼게. 자, 지수 법칙 보시면, 자, 처음에 이 조건들을 좀 잘 봐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A, B가 실수야. A, B에 큰 제한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그냥 n제곱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mn이 자연 쓸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뭐 이렇게 돼 있는 지수 법칙을 다 배웠을 거야. 오케이? 물론 여기 나눗셈 할 때 좀 다르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건데, 수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미리 배운 애들도 있을 텐데,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뒤에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거는 그냥 그대로인데, 이 3번 거듭 제곱근, 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자, 일단 거듭 제곱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제 쓸데없는 말이다. 여러분들 일단 거듭 제곱근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일단 기존에 우리 중3 때였나? 루트 처음 나오는 때가 중3 때죠? 중3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루트라는 걸 배우잖아, 그치? 거기서 이제 제곱근을 배운단 말이야. 제곱근을 배우는데, 거듭 제곱근, 여기 나와 있는 수원의 거듭 제곱근은 이전엔 제곱근이야. 딱 제곱만 해서 나오는 그 근을 찾는 거였는데, x를 찾는 거였는데, 이번엔 세제곱, 네제곱, n제곱까지 한 거를 다 찾아보겠다, 약간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기존의 제곱근과 크게 다른 말은 없어요. 뭐 이래서 그래서 이런 워딩이 나와. 자, 뭐 a에 아래 나오는 표현인데, a의 n 제곱 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a의 n 제곱 근이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가 n 제곱 근이니까 얘는 결국 a라는 친구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냐 이거야. 보니까 n 제곱 근이니까 근은 보통 x잖아, 그치? 내가 잘 모르니까 x라고 해놓을게. n 제곱해서 x라는 친구를 n 제곱해야지 a가 나온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이기 때문에 결국 뭘 찾는 거야? x를 찾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것이냐,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봐봐, 우리 여러분들 이건 했을 거야. 자, x제곱의 4라는 걸 만족하는 x는 뭐가 있니? 보통 애들이 뭐 2라고 대답을 해. 이건 반쪽짜리 답입니다.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였죠? 기억을 하셔야 돼. 옛날에 배웠던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뭘 도입했었어? 자,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숫자를 뭐라고 했냐면, 자, x는요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니까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3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얘도 어쨌든 플러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모르는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라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을 해서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근데 이 루트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루트는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생략이 돼 있어. 여기 앞에 이 제곱근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2라는 게 생략이 되는 거야. 얘는 무슨 표시냐면, 나는 제곱을 하면 3이 되는 숫자예요 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표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돼. 자, 일단 우리가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풀마가 나올지 뭐 플러스가 있을지 뭔 잘 모르겠지만 하나만 일단 찾아보자. 확실한 건 하나는 있을 거야.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뭐 없을 수도 있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제곱해서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이 x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라고 한다면, 얘는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거야. 다시, 우리가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다고? 루트에 3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근데 이 루트에는 뭐가?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인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얘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생략한 거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n제곱해서 a가 나온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얘는 n번 제곱하면 a가 나오는 숫자에서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몇 제곱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찾는 거야. 뭐 x의 세제곱을 해서 100이 나온 숫자를 찾아보고 싶어.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아는 자연수 체계 내에서는 하다 보면은 얘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걸 우리가 뭐라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세제곱해서 100이 나오는 숫자니까 세제곱해서 나오는 100이 나오는 숫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거야. 없으니까 불안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로 나타내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거듭치국군 도대체 왜 외우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이 모든 생각이 뒤에 지수법칙, 그 유리수 지수를 나타내는데 다 깨지거든. 우리 수학에서는 절대 쓸데없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 거듭제곱근을 갑자기 왜 배우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인식하시고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뭐 이렇게 바꾼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건 배웠고,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래. 자, 그러면 우리 세제곱근이니까 내가 x를 찾는 거야. 결국 x가 무엇이냐인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8이란 친구를요 내가 어떻게 세제곱해서 만들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안타깝게도 봐봐, 우리가 세제곱해서 우리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x에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무조건 근을 몇 개 가져? n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근을 3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얘를 찾으려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여기서 실근 하나, 허근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실근 하나, 허근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돼. 마찬가지로 1의 4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직접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방정식을 직접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합차공식으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개놓으면 얘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와 i, 이렇게 총 4가지 근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n제곱근 이런 의미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차이를 좀 볼 줄 알아야 돼. 간단한 내용이야. 뭐 예를 들면 뭐 3의 세제곱이라고 해보는 거야. 아이고. 자, 3의 세제곱이다 이라고 하신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을 3번 곱한 얼마? 2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봐봐, 뭐 예를 들면 3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어떤 x란 친구를 세제곱했을 때 3이 나오는 이 x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얘는요, 어떻게? 3번 제곱해서 3이 나오는 거니까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건 뭐냐면 얘는 실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넘겨서 나머지 2근을 더 찾아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 바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근의 공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인수분해 해서. 되게 슬픈 내용이야. 근데 봐봐, 처음에는 여기를 되게 뭔가 장황하게 이렇게 막 방정식을 푸는 과정들이 나와. 근데 이 과정은 아주 잠시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다룰 건 뭐만 다룰 거냐면 이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다룰 거야. 다시 얘는 보면은 세제곱근이니까 그 x잖아. x 중에서 이 실근과, 겁나 크네, 얘는 실근이고 얘네 둘은 허근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중에서 실수인 것만 위주로 다루는 단원이 이 첫 번째 단원입니다. 이 실수인 것만 다루는 이유도 다 있어. 자, 일단 한번 보신다면, 자, 우리가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배우는 거는 다루는 거는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대강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좀 예를 들어볼게. 자, 똑같은 상황인데 그림을 그려서 좀 이야기를 좀 해준다면, 자, 예를 들면 x 세제곱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배울 건데 x 세제곱 그래프는
자, 이게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 대칭인 이런 함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좀 이쁘지 않은데 뭐 이런 함수가 y는 x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돼. y는 x 세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봐봐, 내가 여기 만약에 y는 a라는 선이 있어. 오케이? 자 얘가 어떤 양수인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렇다면 봐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내가 결국 얘는 뭐야? x세제곱이랑 a랑 만나는 교점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 x가 뭐가 되는 거면 얘랑 얘가 x세제곱 이 y와 y는 a, 요 y가 서로 같아지는 x가 요거의 근이 되신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선생님 이 x는요 이걸 만족시키는 x니까 얘는 세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 세제곱근 루트 a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실 거고, 만약에 오케이?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일단 근이 몇 개 나왔어? 자 실근인 걸 물어봤으니까 다시 예를 들면 x n승이 a, 이것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실수인 것을 찾을 때는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신다면 걔가 우리가 나오는 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싸그리 찾을 수 있겠죠? 허수인 건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그래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자 내가 y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볼게. 자 y가 0이라면 얘는 우리가 x를 세제곱해서 0이 나오는 x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뭐밖에 없어? 세상에 0밖에 없겠죠. 0이라는 근 하나밖에 없을 거고, 참 살다 보면 우리가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만약에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점을 지난다고 한번 해보자. 자 y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라고 해볼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존재하시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나오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고,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나오는 친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앞에서 이 나타냈던 방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근들을 우리가 표시도 가능하고 몇 개가 나오는지 실근이 나오는 실근이 나오는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자 xn승이 a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거듭 제곱근, 즉 다시 말하면 a의 n 제곱근 중에 어떠인 것?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되냐면은, 자 만약에 n이 만약에 이렇게 홀수라고 하신다면 a가 어떻게 양수든 음수든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실근은 몇 개가죠?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라고 대답하면 돼. a는 상관없이 여기가 만약에 무슨 수? 홀수라면요. 자 홀수 짝수 나눠놨으니까 뭔가 짝수는 또 느낌이 다르겠지? 그래서 홀수는 홀수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짝수는 짝수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 다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다면 홀수 제곱근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면 얘는 반드시 몇 개이다? a가 뭐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한 개이다 라는 규칙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갈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내가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불렀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라 불렀어.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을 대칭시키면 정확히 이 점이 되시거든. 다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정확히 이 점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의미가 돼.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면 내가 여기 내려는 요 x 좌표를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런 보조선을 그리게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 수직되게 그려야지 x 좌표가 딱 찍히는 거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누가 봐도 합동이죠. 합동이라면 여기 나오는 이 길이랑 이 길이마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얘랑 부호만 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하나 여러분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 세제곱근 루트 a란 친구랑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a란 이 친구는 서로 같긴 한데 부호가 다르게 같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마이너스를 왼쪽에다 이렇게 빼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툴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자 여기가 만약에 홀수 제곱근이라면 일단 전제는 이거야. 홀수 제곱근일 때만 여기 음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 만약에 홀수 제곱근이라면
여기 앞에 존재하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톡 튀어나갈 수 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두 가지 예를 좀 줄 거야. 이 두 가지 예만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에 그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만약에 자 3의 세제곱근의 중 자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라 대답하면 되냐면, 자 여기 몇 제곱근 중에서 여기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얘는 홀수니까 요 앞에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야?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입니다. 여기가 0이 돼도 1개고 마이너스 2175가 된다고 해도 얘는 무조건 1개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 알겠나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다? 만약에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이 있어.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자, 홀수 제곱근일 땐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된다는 거 보여줬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바깥으로 가출을 할 수 있어. 이 정도로만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주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 자, n이 짝수인 경우도 한번 봐보자. 자, 만약에 여기선 이런 얘기야. xn제곱을 a를 만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a의 n제곱근, 이걸 만족시키는 x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는 거야. 이렇게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는 건데, 자 보시면, 자 얘가 무슨 수일 때? 요번에 짝수일 때를 보는 거야. 짝수일 때. 그러면 짝수면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x제곱이죠. 그래서 내가 얘를 한번 그리고 얘를 그려서 주어진 상황을 좀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참수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참수가 이렇게 나왔다 치면, 자 여기는 y는 x제곱이니까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서 하는 거야. 4제곱으로 해볼까? 4제곱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양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뿐이에요. 4제곱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y는 a라는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이 중에서 실수인 거는 몇 개가 생기는 거야? 무조건 2개가 생길 거고, 얘네들은 주어진 y는 x 4제곱 그래프라는 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만 찾으면은, 요 좌표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하나 좌표는 기존에 구했던 거에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내가 뭘 찾아야 돼? x 4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걸 찾고 싶어. 그럼 4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정의한다 그랬지? 4제곱근 루트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근은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 근이 있다 그랬는데, 얘는 뭐야? 부호만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다른 한 근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뭐냐면, 자 이거 결국 이거야. 우리가 x의 n제곱근, x의 n제곱근 중에서 만약에 2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 생각하면 돼? 아 얘는 짝수 제곱근일 거다. 그 다음에 a는 뭐일 거다? 양수이겠구나 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돼.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두 친구는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니까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부호만 다른 두 친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y는 a라는 라인이 살다 보면 얘가 y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y가 0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뭐가 되는 거야? x 4제곱과 0이 같아지는 x를 찾으라는 거니까 얘는 누가 봐도 뭐밖에 없어? 세상에 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얘가 또 마이너스 a로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y가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자 x 4제곱을 만족시키는 이 마이너스 a라는 이 x값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실준하는 근사항에서는 없죠? 얘는 4개 다 허근이 나올 거고, 실근은 빵개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야. 자, x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구나, 미안해. 자, a의 n제곱근 중 무슨 수인 것? 자, 실수인 것을 찾을 때는, 자, n이 홀수냐, 그 다음 n이 짝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게 되실 거고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a에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고, 자, n이 짝수일 때는 살짝 고려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것 중에서 실수인 것이니까 x의 n제곱에서 a가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실수인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얘는 무조건 두 개입니다. 얘는 0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제곱해서 0 나오는 건 0밖에 없죠? 그 다음 우리가 뭐 제곱, 4제곱해서 짝수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세상에 실근 중에서는 없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한 번만 해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 이건 내가 그래프 써놓은 거니까 이건 아까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했을 거야. 자, 여기 n이 짝수일 때 a는 무조건 음이 아니어야 돼. 왜냐면 음수가 된다면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게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 실존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얘는 세상에 없는 숫자야. 그래서 얘는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만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중에서 여기 홀수일 때는 a는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좀 건너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막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좀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어. 자, 지금 이거랑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는 거거든.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한번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 이건 그냥 봐봐. 얘는 이렇게 된다. 얘는 이렇게 된다. 얘는 이렇게 된다. 얘는 이렇게 된다.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규칙으로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속편하긴 해. 나도 어렸을 땐 그냥 이유를 모르고 외웠거든. 근데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결국 이런 얘기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면 얘는 두 개 다 n제곱근이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하란 얘기는 얘네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면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솔직히 그냥 루트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긴 해. 얘도 루트적인 성질이잖아. 루트적인 성질. 얘도 뭐 루트적인 성질이야. 우리 뭐 안에 들어가고, 여기도 뭐 루트 있으면 뭐 이런 성질인데, 얘는 얘랑 곱하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의미고, 얘는 적당히 뭐 양의 정수가 있다면 여기랑 여기를 약분해줘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좀 설명을 해줄게. 봐봐, 몇 개만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신다면, 자,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가 결국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한번 밝혀볼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n제곱근 a랑 n제곱근 b가 곱해져 있다는 사실이야. 둘이 곱해져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별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렇다면 이 별표를 여러분들이 무슨 제곱? n제곱을 한다면 주어진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얘를 n제곱하면 a가 나오는 거니까 누가 봐도 a죠. 얘도 n제곱하면 b가 나오니까 누가 봐도 b일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되는 거고, 별표 n승은 a,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야? 별표라는 걸 n제곱했더니 ab가 나왔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별표는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즉 n제곱해서 ab가 나오니까 n제곱근 a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보면 돼. 그래서 얘랑 하면 n제곱근 똑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안에 숫자끼리 곱하세요, 이런 의미야. 알겠죠? 2번도 증명 방식은 동일할 거고, 뭐 3번 같은 거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거야.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 m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줘도 된다. 그럼 밖에 빼도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나중에 그 유리수 지수를 사용하면 쉽게 쓸 수가 있거든. 그래갖고 일단 설명은 해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리수 지수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거, 얘랑 얘를 좀 많이 쓰거든. 얘는 솔직히 잘 안 써. 솔직히 잘 몰라도 돼. 그래서 내가 3번, 4번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이건 나중에 유리수 지수 배우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3번하고 4번. 솔직히 얘도 잘 안 쓰긴 하는데 얘를 좀 많이 쓰거든. 일단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n제곱근 루트 a가 있어. 근데 얘를 내가 m승을 한 게 뭐랑 똑같냐를 알고 싶은 거야. 얘도 똑같아. 증명 과정은 내가 이 친구를 별표라고 해놓는다면, 내가 이 숫자는 이미 불편하잖아, 그치? n제곱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양변에 n제곱을 한번 시켜보자. n제곱을 한다면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mn이 곱해진 건데,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두 개 자리를 바꿔주시면 얘는 n제곱근 루트 a에 n제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제곱이 된다 라고 표시해도 되겠죠. 그럼 얘랑 먼저 계산해주면 뭐가 돼? a의 m승이 됩니다. 얘가 별표 n승과 같은 거겠죠.
근데 내가 별표라는 친구를 알고 싶어. 처음에 얘가 별표였잖아, 그치? 별표라는 친구를 알고 싶은데 별표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n제곱하면 am승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n제곱근 am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 여기 바깥에 있는 m을 요 안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된다 이건데 얘 실제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면 좀 간단한 내용이고 이건 많이 쓰여.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관련된 예제도 하나 풀어줄게.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봐봐, 얘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돼. 여러분들이 똑같이 얘를 별표라고 해놓으신다면 자, m제곱근 그 다음에 n제곱근 a라는 이 친구가 누가 봐도 얘가 별표일 거야. 근데 내가 이 m제곱근을 없애고 싶어서 양변에 m승을 한번 곱해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제곱을 한번 더해주면 여기도 없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결국 이 별표라는 숫자를 mn 제곱을 했더니 a라는 친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별표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별표는 mn 제곱해서 a가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mn 제곱해서 a가 나온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연달아 있으면 얘네들 곱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야. 세제곱근 루트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기존에 이 제곱근이라는 건 2가 생략돼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3이 6해서 6제곱근 2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만 좀 빨리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야. 자, 이런 문제신데 자,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3번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뭐 살짝 고생하겠지만 얘랑 얘 뭐 이 정도 두 개만 한번 해줄게. 얘도 해줘야 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얘는 12의 루트 6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 3은 6이니까 6의 루트 64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곱하기 얘는 3이 6이니까 6의 루트 64 그 다음에 3, 6, 18이니까 18 루트 64 이렇게 되고 곱하기 얘는 6, 3, 18이니까 이렇게 되고 6, 2, 10이니까 이렇게 돼서 행복하게 다 약분이 되는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약분이 스르륵 되게끔 나오십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인데 결국 이런 내용이야. 여러분들 여기 m제곱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할 수 있든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반대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면 a에 이렇게 돼 있다면 내가 이 m을 안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이 m제곱을 바깥으로 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저기 1번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이런 식을 간단히 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자, 3의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원래 3의 3승 곱하기 2인데 교환 법칙에서 두 개 자리를 바꿨다 치면 여기 바깥에 있는 3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라고 해볼게. 3이 바깥으로 나간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세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는 친구니까 얘는 뭐가 돼? 구조적으로 9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건 뒤에서 유리수 지수를 쓰면 좀 더 쉽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도 내가 2, 4로 곱할 수 있죠. 그럼 2라는 친구를 안으로 갖다 밀어 넣는 거야. 그럼 얘는 4제곱근 루트 2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3의 제곱 9가 될 거고 이거에 4제곱만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가 여기 이렇게 날아가니까 얘는 뭐가 돼? 앞에는 가운데가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얘가 3의 6승이거든. 3의 6승이고 이거 해주면 6제곱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 6제곱 있으니까 풀려난다. 이것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전에 뭐라 그랬을까? 절대값 가지고 풀려나야 되겠지. 짝수니까. 이거 좀 절대값 3이니까 3이겠죠? 이것도 괜찮고 또는 6제곱근 3인데 6제곱이 바깥으로 이렇게 묶어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6제곱 했으니까 없어져서 얘는 진짜 3이겠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99,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이 쏘리 여기 더해야 되는구나. 81 더하기 3이니까 84가 정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4번 같은 유형은 이것도 자주 나와. 이것도 알아야 돼. 위에 건 곱셈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해보면 되고 이 유리수 지수 사용하면 좀 편할 거야. 이거는 그 제곱근으로 하면 좀 더 어려워. 좀 그지 같아. 그래서 이건 유리수 지수 사용해서 좀 하도록 하고 내가 뒤에서 설명해 줄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일단 2의 거듭식으로 다 묶어봐. 그럼 2의 3승이죠. 그래서 2의 30승 더하기 2의 20승 분의 얘는 2의 4, 32 더하기 2의 22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봐봐. 묶을 수 있는 만큼 분자 분모를 각각 묶어보는 거야. 얘는 2의 12승으로 묶으면 2의 10승 더하기 1 분의 얘는 20승으로 묶으면 2의 20승에 2의 10승 더하기 1의 루트 이렇게 되시니까 여기 뒤에 짜그리가 날라가.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2의 8승분의 루트 이렇게 되시겠고, 자 그러면 여기 8이란 거는 2와 4로 쪼개지니까 2만 바깥으로 딱 쪼개보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루트에 2의 4승이니까 16의 제곱이 돼서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절대값을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16이다 라고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슬픈 내용이야. 얘도 뭐 앞에 나오는 내용을 할 수 있긴 한데 유리수 지수 써서 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뒤에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 그리고 여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보도록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해.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아마 모르는 게 좀 많을 거야. 자, 지수의 확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수의 확장은 내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 봐봐. 좀 자세히 설명하면,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아무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자, 0 이렇게 이따 쳐보자. 내가 만약에 2에 5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5라는 이 위치에 있는 숫자를 이 아래를 밑이라 부르고 얘는 위가 아니라 지수라고 불렀죠. 그럼 왜 위라고 안 하고 지수라고 부르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 지자는 가리킬 지자, 숫자 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2의 5승은 실제로 2의 5번을 곱하면 얼마? 32라는 숫자를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32라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2의 5승이다 라고 해서 어떤 밑이 2라는 거에 적당한 지수를 사용해서 수직선에 있는 적당한 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2의 4승이라고 하면 뭐 이쯤 가서 얘가 16인 2의 4승에서 다른 점도 하나 나타낼 수 있겠지. 뭐 2의 8승도 있을 거고 2의 3승도 있을 거고 얘는 8이겠죠. 2의 제곱도 있을 거고 얘는 4겠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갈 거야. 근데 요즘 스케일을 좀 줄여보자. 스케일을 너무 크게 키워놨다. 자, 여기를 내가 2의 1승 여기 2라고 해놓고 2의 제곱이면 여기 4, 그 다음에 2의 3승이면 여기가 8, 그 다음에 2의 4승이면 여기가 16. 이 정도로만 한번 나타내볼게. 이 정도 수치계로 나타내보면 봐봐. 우리가 결국 지수라는 거는 처음부터 처음엔 거듭제곱에서 시작을 한 거야. 지수라고 부른 건 좀 다음 이야기인데 지수는 결국 뭐다? 내가 밑이 뭐든 간에 저 지수를 표현해서 어떤 수직선에 있는 적당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나타내보니까 어떻게 돼? 너무 띄엄띄엄하고 조금 빈 공간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야. 일단 다시 우리 일단 이 지수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거듭제곱한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자연수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미친놈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를 밑이 2로 표현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여기 2의 3승이고 2의 4니까 여기 있는 적당한 숫자는 내가 2의 3점 얼마다 라고 표현하면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미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거에 이제 발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수법칙이 시작됐던 거고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슬프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처음엔 여러분들이 자 지수가 밑 이렇게 있었고 자 지수는 항상 자연수 범위까지였어.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밑은 일단 제한 없으면 뭐 A의 N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 밑이 A고 N은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해본다면 내가 지수를 확장시키면 저 수직선에 있는 숫자를 조금 더 광활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민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지수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수까지 이제 확장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시켰다고 생각하니까 뭐 2의 0승이나 2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걸 이제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봐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듭제곱의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면 2의 0제곱? 2를 0번 곱했다? 2의 마이너스 3승? 2를 마이너스 3번 곱했다?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 그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2의 0번 곱했다, 2의 마이너스 3번 곱했다는 뭔가 거듭제곱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 수학적인 약속. 수학적인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굳이 힘들게 어려운 걸 굳이 만들어내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맞아. 근데 나 하라니까 해야지. 근데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이 있었잖아. 그치? 여러분들 지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죠? 뭐가 있었냐? 여기서 성립하던 이런 게 지수 법칙이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수를 확장을 해서 새로운 수체계로 넓혀놨더니 지수 법칙에 큰 하자가 없다 이야기야.
확장을 했는데도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해. 약간의 조건만 추가되면. 그게 정수로 확장해도 성립하고 유리수로 확장해도 실수로 확장해도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약속을 해도 기존 체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 기존의 법칙들이 성립을 해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좀 더 나타내 보겠다 이거야. 여러분이 좀 더 빨리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늦게 태어났으면 불성사가 발생을 한 거야. 자,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근데 지수는 여러분들 알긴 알아야 돼. 왜냐면 좀 내가 나중에 로그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수가 뭐 자연수일 땐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지수가 정수일 땐 2의 영승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은 거야. 뭔가의 영승. 자, 그럼 뭔가 영승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지수 법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볼게. A의 M 곱하기 A의 N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A의 M 플러스 N승이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A의 영승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기존 법칙을 깨지 않고 정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M 더하기 0이니까 누가 봐도 M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A M승으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신다면 1이 될 거고, 내가 기존에는 A에 제한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나눴다 그랬지. 나눠야지 A 영승을 정의할 수 있단 말이야. A 영승 일단 1이라 그랬어. 그럼 나누는 과정상에서 나눌 때 0으로 나눠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제한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A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제한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A의 영승이 1이라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 이렇게 나타내니까 기존에 있는 숫자, 처음에는 이 지수를 가지고 여기 1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 1이라는 숫자, 근데 이제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얘를 2의 영승이라는 이 숫자로 새로운 점이 하나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가 좀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나가지고 약속을 하나 더 해본 거야. 뭐 예를 들면 자, 뭐 A에 M승 곱하기, 요번에 마이너스인 걸 정의하고 싶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연수 체계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M은 다 자연수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M 하면 내가 봐도 음수가 되겠죠. 음의 정수가 될 거고, 그럼 얘를 지수법칙으로 해서 A의 영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실제로 1이 나오시고, 그렇다면 A가 0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M승은 우리가 A의 M승분의 1이라고 새로 약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다시 얘는 뭐라고? 새로 약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가 표현이 가능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쓸 수만 아는데 2에 마이너스 1승이 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빼고 아래로 내리세요. 이렇게. 그럼 2의 1승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이 정도만 해주면 돼. 뭐 2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마이너스 3승이다 이러면 2의 3승을 아래로 넣으면 8이지. 8분의 1이라고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몇 가지 연습을 하나 더 해보면, 자, 예를 들면 5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뭐 이런 걸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럼 부호를 바꿔주면 돼.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 5의 3승이니까 얘는 얼마? 125. 이렇게 바꿀 줄도 알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 좀 쉬운 걸로. 2의 3승분의 1 이런 거 해놓으면 어떻게 되면 돼? 얘는 얘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럼 얘는 역수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부호를 바꿔서. 알겠나요? 이것도 바꿀 줄 알아야 되지만 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항상 같다라는 건 양방향이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자,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2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는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요 안에 있던 요 수체계, 요 가운데 있는 점도 내가 여기 2분의 1이라는 점도 새로 찍을 수 있게 되겠고, 여기 있는 것도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 새로 찍을 수 있어. 얘는 뭐였어?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에서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을 좀 더 촘촘하게 더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아직도 빈 공간이 많죠. 그래서 이놈이 일을 하나 더 벌려. 여기를 얘가 유리수까지 확장을 더 해본 거야. 근데 유리수까지 확장을 해보려면 이건 좀 빨리 얘기할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필요한 거야. 2에 4분의 3승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야, 막말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숫자니? 없는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봐봐, 얘가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내가 얘를 몇 제곱하면 돼? 뭐 4제곱을 한다면 유리수 지수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3승이 되는 거겠지. 근데 얘는 결국 뭐야? 이 덩어리, 저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 보신다면 이 덩어리는 결국 뭐야? 4제곱해서 2의 3승 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4제곱해서 2의 3승이 나오는 숫자죠. 이 네모는 원래 덩어리 뭐였어? 2의 4분의 3인데 얘는 4제곱해서 2의 3승이 나온 숫자니까 얘는 4제곱근 루트
2의 3승이라고 표현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존에는 4제곱근 2의 루트 3승 이렇게 불편하게 나타냈던 거를 어떻게 이 유리수 지수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다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좀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된 거였죠. 자, m제곱근 루트 a의 n승 이런 게 보이시면 여러분 병적으로 이렇게 일단 바꿔놔야 돼. 이렇게 바꾸는 게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쉽게 계산이 가능할 거야. 기존에 있던 지수 법칙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 유리수 실수 때도 똑같아. 이 범위가 이때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또 제한 조건이 좀 더 변해. 얘는 음수까지 가능했잖아. 근데 a가 양수까지로 바뀌는데 내가 기존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 유리수 지수. 자, 마이너스 2에 뭐 3분의 1승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돼. 안 된다고 할게, 알겠지? 썩적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내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 음수는 안 되냐? 다시 이 음수가 왜 빠지게 됐냐라는 걸 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뭐 마이너스 2에 뭐 4분의 3승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유리수 지수로 나타낸다면 루트 4제곱근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잖아.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에 3승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인데 4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숫자잖아. 우리가 실존하는 숫자 중에. 그럼 4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서 자, y는 x 4제곱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숫자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없다 그랬지. 세상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실제 없는 숫자야. 그래서 이 분모가 짝쓸 때 안 되거든? 분모가 홀쓸 땐 또 돼. 그러면 봐봐. 왜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이 지수 법칙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지수의 확장이. 유리수 지수는 반쪽짜리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되게 심오한 얘기야. 분모가 짝쓸 땐 안 되는데 홀쓸 땐 또 돼. 존재하잖아. 실제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다 안 된다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봐봐. 이 밑을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해 놓으면 여기 있는 이 분모의 숫자가 유리수 지수의 분모가 홀수여도 짝수여도 아무 상관없이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하는 거야. 그래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빽빽하게 더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2에 0.1, 0.2, 0.3, 0.3 이렇게 해서 빼곡하게 채울 수 있어져. 근데 여기에 아직 다는 못 채웠겠죠? 여기 이제 실수까지 추가되면은 싹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 아까 유리수 이거 지수의 확장은 반쪽짜리 개념이라면서 유리수 제한을 해놓으면 음수인 부분은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럼 진짜 반쪽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또 아니야. 봐봐. 이거 어떻게 나타냅니까? 마이너스 1은 기존에 있던 2의 0승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나타낼 수 있잖아. 얘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지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굳이 내가 저 수를 나타내는데 이 유리수가 음수일 필요는 없는 거야. 양수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 지수를 배운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장이 된다는 걸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제한 조건이 붙는 이유가 다 있어. 알겠나요? 이것도 좀 반쪽짜리 개념으로 알아두면 안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가 가능하다? 얘를 뭘로? 앞으로 이렇게 보자 이거야. 얘를 이렇게 보는 일은 거의 없어. 내가 양방향이 다 가능해서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로 쟤를 그렇게 나타내는 방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야. 자, 여기 보신다면 자, 얘는 2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얘는 2의 4분의 4승이잖아. 그럼 얘는 누가 봐도 2의 1승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실 거고 좀 이쁘게 써본다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수의 뺄셈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2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처리가 가능한 거지. 얘는 어떻게 돼? 2의 2분의 1승 분의 1인데 얘는 뭐야? 루트였잖아. 루트 분 2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굳이 써준 다음에 이 앞에 요 계산한 게 루트 2분의 1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얘는 3의 3분의 2 이 친구 앞대가리를 제곱한 거네. 그 다음에 얘는 3의 3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굳이 보자면 a-1에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식상으로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루트 2분의 1에 요 덩어리 계산해주면 앞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에, 뒤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1이 돼서 2가 돼서 루트 2분의 2니까 답은 루트 2가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 뒤에 내용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나올 거고, 뭐 여기 뭐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이 정도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얘 하나만 하시보자. 얘는 어떻게 돼? 그럼 나타내면 얘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2의 3승이니까 2의 4, 3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 2의 4분의 3승 이렇게 바뀌시고요. 곱하기 얘는 2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저스트 2고 여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계산을 맞추시면 어떻게 되는 루트에 얘랑 더해주면 2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3분의 5에다가 12로 곱해주면 4, 5, 20에 더하기 3, 3, 9니까 A에 12분의 29 이렇게 될 거고 계산 실수할 수 있어. 그럼 얘는 2가 생략되는 게 이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2에 24분의 29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K를 쓸 수 있겠죠?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나머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가 기존의 지수 법칙이 유리수 지수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얘는 양수고 양수니까 우리가 유리수를 막 곱해도 되는 거야. 지수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2의 6승이 A란 숫자가 있었는데 내가 두 개 다 양수니까 제한 없이 내가 지수에다 6분의 1을 곱해도 원래 수가 같은 거기 때문에 같겠죠? 이렇게 바꿔도 그럼 2의 1승이 A의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미지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이렇게 곱해서 일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이 6을 이렇게 역수로 넘겨준다. 이것도 괜찮아. 오케이? 이게 좀 더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은 정보가 뭐가 있어? A의 6분의 1이라는 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5분의 1이라는 게 3이 될 거니까 6이라는 건 얘 곱하기 얘죠. 그럼 얘는 A의 6분의 1승 곱하기 B의 5분의 1승을 6이라고 대신해서 쓸 수 있고 얘는 11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11을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A의 6분의 11승 곱하기 B의 5분의 11승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비슷해. 뭐 이건 할 수 있을 거고 아까 했으니까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고 뭐 이런 거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개짜리 했을 때 내가 K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K의 X분의 1이 2라는 사실, 그 다음에 K의 Y분의 1이 4라는 사실, 그 다음에 얘랑 갖다 놓으면 K의 Z분의 1이 8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고,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분모는 얘네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K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때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얘를 갖기 위해선 이 K가 K의 땡승, 얘가 뭔지 찾는 거잖아. 그치? 이거 계산했을 때 K 땡승이 나오는데 이 K 땡승이 뭔지 알면은 이 네모를 적당히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까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이 있어요. 뭔가의 영승은 뭐다? 1이다라는 개념을 일단 하나 들고 시작하자. 알겠죠? 얘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K의 X분의 1승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더해지려면 얘네 둘이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K의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1승이라 하면 2 곱하기 4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마이너스 Z분의 1 하려면 얘를 빼야 되겠죠? 빼기 Z분의 1이 되려면 여기를 나누기 8을 해야 되겠지. 그럼 2, 4, 8에 나누기 8이니까 이거 얼마?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K의 네모승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건데 얘가 얘고 얘가 뭔지 찾고 싶은 거니까 네모승이 뭔지 찾고 K의 네모승이 되면 1이 나왔대. 그럼 네모는 뭐야? 누가 봐도 0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만 처리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설명해줬던 걸 이제 좀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로그를 이해할 때 좀 편해지기 때문에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로그를 좀 설명해 주도록 할 때 이거 꼭 보고 숙제 한번 해보고 모르는 건 토요일날 물어보세요.